프링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자칩입니다. 타이레놀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때문에 경쟁사들은 이 제품들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실제로 다양한 유사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프링글스와 타이레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링글스는 레시피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면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아예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 만든 약을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모든 약 하나하나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죠.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같은 약도 생산 시기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물며 제네릭은 다른 회사 약인데 이게 같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십 명의 정상인들을 모아놓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걸 해서 같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생동시험을 통과하면 같은 약으로 인정한다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죠. 오늘의 주제가 생동시험은 아니니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처방조제 시스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제네릭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프링글스를 벤치마킹한 제품들은 프링글스와 같은 제품이 아니니 이름이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 함량을 담고 있는 의약품의 이름이 꼭 달라야만 하는가? 그래서 논의된 것이 국제일반명이라는 명명법입니다. 국제일반명, 즉 성분명을 아예 약 이름에 집어넣자는 거죠. 식약처에서 지난 2019년 5월에 관련 연구를 통한 검토를 진행했던 정책입니다. 이게 시행된다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어르신은 타이레놀 알러지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사 지시를 했어요. 어느 날 진통제가 필요해서 찾다가 다른 가족이 처방받았던 선스펜을 발견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타이레놀과 같은지 다른지 검색을 해봐야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다른 약인 줄 알고 그냥 먹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제일반명을 적용하면 서스펜이 아닌 한미아세트아미노펜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손쉽게 성분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작년 발사르탄 혈압약 발암물질 사건이나 얼마 전 있었던 라니티딘 발암물질 검출 사건 때도 자기가 먹고 있는 위장약 이름을 봤을 때 큐란, 잔탁, 위수비, 알비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니 라니티딘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검색하거나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전화하거나 하는 불편을 야기했죠. 종근당 라니티딘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으면 불편이 없었겠죠. 그동안 대체 주제를 설명해야 할 때나 환자가 약사가 모르는 제네릭 이름에 관해 문의를 했을 때 항상 여러모로 진땀배였던 약사들은 이 정책 연구 소식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연구는 무산됩니다. 의사들의 핵심 주장은 첫 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다르다. 두 번째, 이게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거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약사들도 편의점에서 일부 약품을 판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품목 확대가 될 거라면서 초장부터 격하게 반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와 큰 차이점은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결국 약사들의 손해가 일부 있긴 하지만 국민 편의성 증대라는 명분 하에 결국에는 일부 품목들에 한해서 판매가 허가되었죠. 국제 일반명 도입은 어떨까요? 일단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미 제네릭만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도 너무나도 많은 데다가 심지어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약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네릭을 처방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 약사에게 좋고 국민 편의성 좋아지고 약물 오용 사고가 줄어드니 안전성도 좋아지고 의사들도 약물 성분에 대해 가이드할 때 환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훨씬 편해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 선택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아직 전혀 이야기된 바 없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걱정하면서 반대하기엔 지금 시점에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미 물 건너간 마당에 이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긴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장명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와 모르고 계신 상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